최근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68살 정미선 여사님이 정기검진을 받고 오셨는데요. 검사하신 분이 결과지를 보다가 한참을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혈관이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해졌고 약해지던 뼈 밀도까지 오히려 상승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이런 변화가 나타났냐고 묻기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정 여사님의 식탁에는 단돈 몇천 원짜리 병아리 콩과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궁합 비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뼈와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두 가지였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그리고 혈관이 막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이죠. 이 두 가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제 하나, 혈관 보조제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으시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비싼 영양을 먹어도 뼈까지 도달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가장 억울한 시나리오입니다. 뼈는 굶고 혈관은 굳어가고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콩 이야기가 아니라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황금궁합입니다. 병아리 콩만 드시면 절반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과 이것 하나를 더하면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말씀드릴 단 한 가지 실수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몇 년은 건강을 지키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려 계단 내려가는 것이 무섭다는 이야기,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숨이 차서 오래 걷기 어렵다는 이야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대서 외출을 망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중 70대 초반의 한 형님도 비슷했습니다. 뼈가 약해져 사소한 충격도 두렵고 혈관이 막혀 자주 어지러워 하루 일과를 버티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죠. 그 형님께 병아리 콩과 특정 재료를 함께 드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시던 분이 한 달 뒤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덜 흔들리고 걷는 것 자체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겐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사실 병아리 콩은 누구나 아는 건강식품이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냥 삶아서 먹거나 샐러드에 얹어 드시는 정도죠. 하지만 진짜 힘은 궁합에서 나옵니다. 병아리 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두세 배로 올라가고 뼈와 혈관 모두에 작용하는 조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와 혈관을 함께 살리는 병아리콩 황금궁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병아리콩의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 굳어가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찌꺼기들이 점점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은 뼈에 필요한 영양분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죠. 병아리 콩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마치 혈관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지고 깨끗한 혈관을 통해 뼈에 필요한 칼슘과 미네랄이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국내 식품 영양 자료에서도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가 혈관 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살 김영애 님은 병아리 콩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다리 저림이 줄고 순환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던 게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군요. 삶은 병아리 콩 반 컵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덜 익히면 가스나 복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여러분은 평소 식이섬유를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궁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병아리 콩과 검은 깨를 함께 드시면 뼈 회복 조합이 완성됩니다. 병아리 콩에는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검은 깨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뼈의 기초 구조를 강화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시는데 사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병아리 콩의 마그네슘과 검은 깨의 칼슘이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게다가 검은 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뼈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은 깨의 칼슘 함량이 높다는 것은 국내 자료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내용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67살 최은자 님은 이 조합을 섭취하신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던 무릎 통증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던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으깬 병아리 콩에 볶은 검은 깨, 가루 한 스푼을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검은 깨는 반드시 볶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볶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거든요.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진 느낌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병아리 콩과 시금치입니다. 혈관을 위한 궁합이죠.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병아리 콩의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면 혈액 흐름이 개선되고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돌게 되죠. 철분 부족은 노년층에서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 결핍이 더 흔하게 나타나요. 병아리 콩에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때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1살 박동규님은 이 조합을 섭취하신 후 어지럼증이 줄어들어서 시장까지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으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국이나 무침 형태로 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함께 조리하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는 과다하게 오래 데치지 마세요. 비타민이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요즘 걸을 때 숨차거나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네 번째 조합은 병아리 콩과 발효식품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고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함께 올라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면역 기능도 강화되죠.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병아리 콩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더하면 유익균이 직접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유익균의 먹이도 함께 제공되는 거죠. 장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보고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살 김지한님은 요거트와 병아리콩을 함께 드신 후 변비와 폭부팩만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변비약에 의존하셨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배변이 된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아침 식사로 무가당 요거트에 병아리콩을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단맛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많으면 오히려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장 불편함으로 생활이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조합은 병아리콩과 시트러스류입니다.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 말이죠. 비타민C는 영양 전달력을 높여서 뼈와 혈관에 필요한 성분을 빠르게 흡수시켜 줍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죠. 비타민C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병아리콩의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비타민C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를 결합했을 때 노년층의 영양 활용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2살 서민호님은 레몬즙을 더한 병아리콩 샐러드를 드신 후 기력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되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동적으로 지내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샐러드에 병아리콩을 넣고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위가 약한 분은 산미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새콤한 음식 드시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병아리콩 황금 궁합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제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아리콩을 하룻밤 충분히 불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급하게 넘기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아리콩에는 피틴산이라는 항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이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피틴산은 콩류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속에서 흡수되는 걸 막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죠. 그래서 불리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에 담가두면 피틴산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콩 자체도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여름철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미리 찬물에 담가두시면 아침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얼마나 불리고 드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겉만 익은 병아리콩은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스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익어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병아리콩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렉틴이라는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렉틴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장이 예민해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불로 40분 이상 끓이거나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지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익은 겁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압력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30분 정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까지 완전히 익으면서도 모양은 유지됩니다. 딱딱한 콩 드셔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하루 반 컵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병아리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과다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손 한 줌 정도, 대략 반 컵 분량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 기능이 좋아서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반 컵이면 단백질로 약 15g 정도 섭취하는 건데 이게 노년층에게 딱 적당한 양이에요. 장기간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 어느 정도 드시나요? 네 번째는 질리지 않게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도 매번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금방 질리죠. 꾸준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질리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에는 열심히 병아리콩을 드시다가 한 달 만에 포기하셨어요. 매일 똑같이 삶아서 먹으니까 식감도 맛도 지겹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후무스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카레에 넣어서 드시면 고기 대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다만 병아리콩 과자나 스낵은 피하셔야 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 가장 드시기 편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보관할 때 곰팡이를 조심하는 겁니다. 병아리콩은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 빠르게 변질될 수 있어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식품을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는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어요. 조금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가 보이는 부분은 일부일 뿐이고 독소는 이미 전체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냉장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부엌 구석에 오래된 콩이 남아있진 않나요? 여섯 번째는 본인의 체질을 고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병아리콩을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 병아리콩은 퓨린 함량이 중간 정도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무리한 양은 절대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평소 본인 체질에 어떤 불편 있으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 병아리콩의 영양소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토마토, 레몬즙,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상승합니다. 특히 식사 때 병아리콩과 비타민C 식품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6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병아리콩 샐러드에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듬뿍 넣고 레몬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는 겁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죠. 다만 산미에 예민하신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비타민C 식품 자주 드시나요? 여기까지가 병아리콩을 보약처럼 만드는 생활 실천법 7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혈관은 약 하나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뼈와 혈관은 한 팀이며 둘을 동시에 살려야 몸이 바뀝니다.
잘못된 상식은 뼈 따로, 혈관 따로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는 뼈를 위해 먹고 혈관 약은 따로 챙기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영양이 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혈관부터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병아리콩은 그 출발점이지만 진짜 힘은 궁합에 있습니다. 검은깨와 함께 드시면 뼈를 강화하고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시트러스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빨라집니다. 이런 조합들을 실천하시면 뼈는 단단해지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장은 편안해지며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덜 흔들리고 걸을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가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몇 달씩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삶은 병아리콩 반 컵에 검은깨 한 스푼을 더해서 드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아침 식사로 이걸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 무침이나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요거트에 병아리콩을 넣어 드시는 것도 간편하고 맛있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지속하셔야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체질에 맞게 양을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리하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족의 건강에도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나눠보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가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중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부터 시작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